네, 면접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합격 비결, 합격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쌍용 SIST CEO이자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노경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맑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젖은 옷을 입으면 몸이 찜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업 시장이 어렵더라도 밝은 옷을 입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오늘 또 유익한 내용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밝은 옷 입고 나와주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미학연구소 이지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색 체험이라니까 제가 옛날 예. 생각이 나서요. 어떤- 저도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예선전에 나가서 전기밥솥을 타왔답니다. 우와. 그 이후로도 그냥 자신감 얻어가지고 쭉쭉 노래자랑에 나가서요. 가전제품을 많이 타왔는데 엄마가 참 잘한다고 항상 예.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취준생들도 사실 그 이색 체험이다고 뭐 하기보다는 이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사실 막 머리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날씨 좋은 날은 잠깐 나가서 그런 체험을 내 경험 삼아 해보는 거 좋은데 제 경험처럼 그 방송인이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네. 무대에 잘 서봤더니 상을 받고 또 그걸로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어보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주어졌을 때 나도 내가 좋아했던 기억들, 내가 잘했던 기억들이 나서 그것이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문도 활짝 여시고 취업을 향해서 이색 체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힘내라 힘!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커리어를 찾아주는 사람, 커리어 매니지먼트 이대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준생도 행복할 수 있다. 커리어 매니지먼트 이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R&D 직무 면접 대비 전략입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R&D 직무를 선호하죠. 그중에서도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면접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R&D 직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그 연구 개발 직무는 연구와 개발이 합해진 직무입니다.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구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론, 기술, 지식, 이 법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연구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개발은 연구된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해당 기술 또는 기능, 관련 기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 개발 직무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은 상호 보완성이 높은 직무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성과를 나타날 수 있는 직무인데 중요한 정보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공계 취업 직무 중에 이전직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직무가 단연 연구개발 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로 취업을 해서 생산 품질, 기술 구매, 기술 영업으로는 이전직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기술 영업이나 구매, 품질 생산에서 연구개발로 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한 매력이 있는 직무가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D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 제조업의 특성상 영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 능력이 좋은 경쟁력이 된다고들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R&D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경우보다는 모방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진 R&D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나 제2 외국어 능력이 필요로 하고 해외 전원이란 업무를 한국어처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나 제2 외국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온 경우는 단순히 내가 어떤 영어나 제2외국 잘할 수 있다는 어필을 넘어가지고 그 회사 제품에 관련되는 저널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어떤 정보를 많이 접했다, 영어로 많이 접했다는 걸 어필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R&D 직무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네. 1차 면접 우리가 다 공유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 네. 면접과 개별 면접에서 주로 두 가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인데 직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느냐 이 내용은 바로 전공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수강하신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 중에 지원 상품과 연관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론을 정리해 두신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 질문 영역이 바로 인성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질문 영역이 바로 적응력,
이것이 키워드인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갈등 관리, 팀워크, 창의적 사고, 리더십 이런 쪽으로 이제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의 질문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PT 면접과 토론 면접을 통해서 면접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R&D 직무 관련해서 면접 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항목들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총 7가지 뽑아봤거든요. 네, 학창 시절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은, 그리고 당신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 연구의 응용 분야는 무엇인가, 연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당신은 리더와 팔로워 중 어떤 것이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회사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10년 뒤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창시절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저도 R&D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R&D 부서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연구 개발하면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힘이 드는 경우도 많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R&D를 지원하시는 분은 적성에 맞지 않고 열정이 없으면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R&D 직무 면접시는 열정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어떤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제치했는지를 어필하면은 좋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는 네. 뭐 연구 개발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체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학 2학년 때 마라톤 하프 코스에 도전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 중간에 어떤 포기하는 동료도 있었지만은 제가 연구 개발하면서 힘들 때 여기서 포기하면 연구 개발하면서도 포기한다고 생각이 돼서 끝까지 완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완주 메달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가 완주 메달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와.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어떤 제품 개발을 위해서 어떤 기초 지식과 더불어 체력과 도전 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열의를 보이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도 가져가셔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면접장에 실제로 네. 보여주는 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R&D 직무의 어떤 특성, 어려운 점들을 나는 미리미리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이시죠. 열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도 마라톤 뛰세요, 대표님? 요즘 10km 마라톤. 요즘 하프에서 더 하프가 네, 되었군요. 10km 마라톤. 좋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체력 관리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보죠. 당신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R&D 직무에 걸맞게 좀 말하는 방법 뭐 없을까요? 사실 뭐 네. 말씀을 두 분께서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준비된 지원자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네.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첨언되는 결과 같은데요. 근데 지원 직무에 대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관심도를 가지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오랫동안 준비된 과정들 그것을 이제 짧게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로 돌출해서 준비하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전과 열정을 어필하는 건데 사실 전공자들이 많이 이제 R&D 분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공 지식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이나 공모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색 그런 체험들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연장생산에 있는 나의 도전과 열정을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원 회사에 맞는 그리고 지원 직무에 맞는 인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은데 이제 이런 점은 내가 아주 이 홈페이지 지원 회사의 홈페이지나 CEO 인터뷰를 통해서 이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 몸과 내 개선 의지까지도 이렇게 개선해왔다 그런 것을 어필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준비된 지원자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연구의 응용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좀 기초적인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 영역은 응용 파생되는 기술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경험 사례 중에서 응용 업종, 응용 상품, 응용 기술과 연관된 사례를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답변의 키워드는 뭐냐? 그럼 과연 이러한 답변을 어떠한 사례로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례를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개 연구 개발 쪽에서
이러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공학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실험실 쪽에서 하는 랩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공 실습 교과목 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활동 사항들, 그리고 네 번째가 지원 직무 연관된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즘 그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이라고 해서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과정에서도 이런 실습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응용 업종, 응용 상품, 응용 기술과 연관된 사례를 조목조목 얘기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 업종과 상품과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답변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바로 또 넘어가 보죠. 연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바로 이 질문 그대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R&D는 처음부터 뭐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가 모방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S사의 스마트폰도 아마 모방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정보 분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여러 저널과 논문에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과 관련 핵심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분석 능력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시장 트렌드 파악 능력입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위한 기술 트렌드나 시장과 고객의 니즈 파악이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창의력입니다. 앞에 어떤 시장의 니즈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어떤 제품 개발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폰. 아이폰 어떤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창의력이 절대로 중요한 분야가 바로 R&D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중요한 포인트들을 얼마나만큼 일목요연하게 말하느냐가 이 답변에 대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또 있었죠. 당신은 리더와 팔로워 중 어떤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 리더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리더라고 말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 어떻게 보이세요? 완벽한 리더형이십니다. 네, 잔매그리데스 별명이 뭐 여자 강호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로우보다는 리더가 네.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한다면 저는 리더형에 가깝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만약에 제가 이 회사의 리더, 즉 CEO가 된다면 이런 사례로 먼저 발표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지금은 경기가 매우 나쁘지만 향후 경기 회복에 대비한 R&D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특히 우수 R&D 인재의 확보와 유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것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침체기와 지금 현재 고용 없는 저성장이라는 기업이 사실 위기 경영, 비상 경영 이런 체제로 기업들이 성장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보고 이런 때야말로 더 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R&D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면 구체적으로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서 장기적 연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 성과가 높은 인재와 연구팀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지금 우리가 CEO로서 리드로서 준비할 과제에 대한 명확한 답까지 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드다 팔로우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이제 그 성향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알고 그에 대한 대응 답변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형이니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싶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짜임새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거기서 네네.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리더 스타일도 있지만은 또 팔로워 스타일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팔로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팔로워다. 근데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팔로워를 통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도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리더형이다라고 예. 말할 필요 없는 거고. 난 좋은 팔로워다. 하면서 아. 반드시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 팔로우로서 어떤 장점을 어필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골 질문 넘어가 보죠. 회사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구개발은 이공계 직무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공과 실습이 지원 상품 연구개발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3P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3P?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P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졸업 전에 실험 실습이 실험 실습에 연관된 그러한 프로젝트가 지원 직무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두 번째가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과정, 어떠한 기술적 배경 지식,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는지. 세 번째가 퍼포먼스.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달하시면 입사 후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적응력을 높이는데 많은 점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P로 잘 대답을 하면 퍼펙트하게 패스할 수 있겠군요. 예,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기출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죠.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10년 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라는 말이 포인트인데 네. 이제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너무 국한하다 보면은 네. 엉뚱한 답변을 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유형의 질문이라도 회사하고 개인하고 연관된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10년 후에는 어떤 세계적인 저널에 회사와 개인 이름으로 연구 결과를 뭐 게시해가지고 어떤 우수 R&D 논문상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허락한다면은 제가 박사학위도 꼭 취득해서 더 제품 개발에 많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어떤 목표 얘기한다면은 제가 연구 개발에 몰두하다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하게 되는데 네. 신제품을 개발해서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10년 후에는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어때 연관지어서 회사와 개인과 연관지어서 제시하는 목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와 개인을 연관지어서. 좋은 말씀이신데 네. 제가 그 주변에 아는 분이 S전자의 그 부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공부를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대요. 너무나 하고 싶어서 위에 이제 전무님께 한번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나 박사를 하고 싶은데 했더니 공부하려면 집에 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회사와 이렇게 먼저 상의를 한 이후에 위에 상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분이 퇴사해서 지금은 이제 박사님 되셔서 이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R&D 직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박사학위 취득의 목표를 얘기하면 되지 R&D 직무가 아닌 어떤 일반 다른 직무에 박사학위를 딴다고 하면은 면접관이 저 친구 나중에 교수 되려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허락한다면이라는 이야기를 네, 넣으면 그렇습니다. 좋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매우 보수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단골 기출 문제 7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이 R&D 직무 면접에 관련한 소소한 궁금증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광고 직무랑은 똑같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뭐 면접은 다른 답변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정하고 베이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실력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면접장에 왔는데 개성을 드러낸다고 청바지를 입고 한다면 그럼 바로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네. 취업 지원자는 그렇게 해서 불합격된 사례가 있는데 면접관이 답하기를 다른 공통된 모든 사람들 요즘은 탁월한 인재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개성을 드러낸다고 청바지를 입고 오면 내가 합격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불합격된 사유가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오늘 계속 이제 방송 중에서 해라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해라. 오늘은 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해야 먼저 될 것.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정장 재킷 속에 짧은 셔츠를 많이 입게 되는데요. 사실 클래식 슈트 정장 차림에는 절대로 짧은 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갖춘다면 긴 셔츠를 좀 덥지만 그 입는 것이 중요하고요. 넥타이가 화려하면 안 되겠죠. 포인트는 색감 대비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색이다, 뭐 꽃무늬 넥타이 그런 거 좀 피해 주시고 신발 그 매우 중요한데요. 남성들이 그 뭐 깨끗하고 멋있는 신발보다는 뭐죠? 이렇게 윤기가 좀 나든 전날에 좀 반드시 닦아서 이렇게 면접장에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서서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앉아서 자리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앉았을 때 바지 따라 올라가면 양말이 너무나 화려하거나 뭐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스트라이퍼 붉은색, 초록색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요. 정장 차림은 또 안 어울리죠. 그렇죠. 예. 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매를 너무나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는요, 짧은 치마도 반드시 피해 주시고 앉으면
역시 이렇게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나오는 구두는 착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려한 액세서리로 너무 또 신선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짙은 화장 그리고 진한 향수를 뿌려서 지금 면접의 어떤 본질을 흐트리기 쉬우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좀 피해야 될 사항들,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렇죠. 복장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R&D 직무를 지원할 때 학점과 토익 관련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됩니까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네. 질문인데요. 연구개발을 포함해서 이공계 직무, 그리고 의료보건 직무, 디자인 직렬, 경영지원 직군 중에 회계 직무는 절대 직무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직무는 구인 공고에 반드시 지원 직무와 연관된 전공이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전공, 학습 성취도를 중요하게 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학점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평균 평점이 떨어지면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직무 교육 과정이라든지 직무 스터디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외국어 같으면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평소에 평가 기준이 이제 오픽 같으면 IM1, 2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 같으면 6등급, 그리고 글로벌 기업일수록 해화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다. 합격 선배들의 스펙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나뉘었을 때 PT 면접을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 PT 면접 방식에서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PT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질문들이 전공, 직무, 자유주제 보통 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L전자의 MC사업본부에서 주로 나왔던 사례는 3분에서 5분 정도 주제를 주고 발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발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과 기술적인 실습,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도가 높아야만이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주제를 가지고 선정하라고 하면 반드시 지원 기업 업종 직무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야, 표현을 해야만이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T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D 면접에서 선호하는 인재상 어떻게 되나요? 네, R&D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통상 이제 MBTI 검사에 보면은 저도 이제 개발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도 ISTJ였습니다. 네. 성격적으로는 ISTJ가 거의 7, 80%가 R&D 직무입니다. 네. 왜냐하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R&D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MBTI 중에서 ISTJ가 적합하고 핵심적인 어떤 인재상 3가지 말씀드리면은 우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배움을 통해 만족을 즐기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선진의 연구 논문하고 어떤 저널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은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끈기와 열정입니다. 네. 정말 연구 개발은 실패도 많이 하고 또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개인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은 끈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이 이제 필요로 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정신입니다. 어떤 주어진 과제, 회사에서 어떤 주어진 제품에 대한 어떤 과제만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쵸.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R&D 부서에서 제품 하나만 성공하면은 회사 전체를 먹여서 할 수 있는 직무가 바로 연구 개발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개발 그리고 끈기와 열정, 도전 정신 이 3가지가 핵심 인재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R&D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면접을 앞두고 이제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수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 면접에 관련해서 다양한 팁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라라고 정리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네. 모든 그 직무 분야가 사실은 공통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제 지원한 회사에 내가 정말 맞는 인재상인지를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아마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 홈페이지, CEO 인터뷰 통해서 정보를 먼저 파악하셔서 기업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이런 대비 같은 것은 보수적인 대기업에서는 거의 같은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순발력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 그리고 짧게 1분 속에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좀 해주면 좋겠고요. 자신이 지원한 R&D 핵심 역량에 적합한 인재임을 강조하는 부분을 빠지지 않고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면접 앞두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 이제 서류 광탈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인적성 검사에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기 전에 짧게나마 좀 인생의 선배로서 그분들에게 좀 응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 대표님. 예. 네. 뭐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어떤 거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와인잔에 반잔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안 남았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차 가야지. 예. 아직도 반잔이 남았네. 이게 술이 없으니까 2차 이게 가야지. 프레임 효과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실패했을 경우에 나는 역시 안 된다.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보다가 네. 야, 이번 면접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웠다. R&D 정신으로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자. 이런 어떤 긍정의 힘으로 도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면접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히려 이 역경 속에서 배우는 것에 가치를 두라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이대성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오늘 가요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도 27살 때 목포 난영 가요제 가서 예선 탈락했습니다. 예선 탈락. 그 예선 탈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추억은 있어도 나쁜 경험은 없다. 폭풍 지원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주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라이프, 인생이란 라이프, 그다음에 이제 칼이란 라이프, 그다음에 부인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공통된 점이 있거든요. 네. 뭐죠? 무섭다는 겁니다, 사실. 예, 근데 특히 남성들은 와이프를 무서워합니다. 와이프를 그 중에서도. 근데 이제 여기서 공통된 점이 뭐냐면 이게 라이프, 나이프, 와이프, if가 들어 있습니다. 예, if. 만약에 무엇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이 두렵다, 뭐 무섭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뭔가를 내가 준비한다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멘붕 속에서 얼른 탈출하셔서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또 경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보 전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